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미국은 상승 마감했고 유럽은 하락 마감했네요. 하락 마감했더라도 하락의 의미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은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이 된 날이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슨 발표를 한 날인데 다행히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어떤 기대감이 좀 큰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둘 다 어떤 시장에 막 급격한 변동성을 유발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이벤트들의 영향으로 시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영향은 주식시장에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어쨌든 미국과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보이시다시피 그죠? 음봉이 떨어져 있죠. 어젯밤에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역시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그런 경제지표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약한 주식시장 예를 들면 러셀 지수 같은 거는 보시다시피 좀 흐름이 안 좋긴 하죠. 계속해서 빌빌빌빌 이렇게 쳐지고 있긴 합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줄줄줄 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쳐진다 하더라도 별로 그래 많이 쳐지지가 않습니다. 약한 친구들이라 해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 역시 매크로적인 변수 그런 경제지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은 근데 조금 좀 난리가 나고 있죠. 이틀 연속으로 그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시장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FOMC 회의와 CPI 발표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변동성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하여튼 고용 지표에 대한 충격은 주식시장은 이제 끝난 걸로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라가르드가 경제지들 여러 언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나봐요. 금리가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금리를 앞으로 계속 내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 봐가면서 내릴 거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금리 인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거죠. 금리 인하 하긴 했는데 다음번에 반드시 금리 인하 한다고 기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채권 시장에 조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봤고요. 미국 증시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애플은 어젯밤에 AI와 관련된 무슨 발언들을 했는데 그런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 솔직히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어젯밤에 좀 봤는데 2%에 오히려 별거 없으니까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죠. 증시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 그러나 진정한 대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다. 얘네 덕분에 나스닥은 잘 올라갔고요. 고용지표의 충격이 주식시장은 조금 덜 하죠,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큰형님이 잘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국제유가도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 같이 잘 오르고 있고 러셀 지수가 좀 문제죠. 약한 친구, 나스닥이 강한 친구,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어제는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 봤고요.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어젯밤 그죠?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해보자면 유럽 증시 이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도 좀 전에 보셨던 러셀 지수하고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슬슬슬 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승이 제한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승하려는 힘이 모자라가지고 잘 못 올라가는 거지. 이게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간다라고 베팅하기도 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어 그런 신호는 없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갈만하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버려서 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저가 매수세는 있고 대신에 이제 공격적으로 상승을 시켜 먹을 만한 그런 힘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은 할 수 있습니다.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고 저항들이 있어서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상승 추세 중에 가벼운 조정에 불과해서 또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
조정 중이잖아요. 근데 조정의 폭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조정 폭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는 대기 매수세가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또 올라가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했고, 미국 증시 어젯밤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버벅거렸던 거 그냥 잘 올라가는 모습. 지난번에 급등했던 피로감, 6월 5일날 수요일날 급등했던 피로감을 2, 3거래일 동안 풀고 다시 피로감 소화했으니까 또다시 급등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죠. 하여튼 근데 매수세가 강하고 매도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조정 정도,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벼운 조정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상황. S&P도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러셀 지수가 축축 처지고 있죠. 그죠? 좀 전에 보셨던 독일 증시처럼 그래 축축 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죠. 그만큼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친구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얘마저도 근데 그렇게 쉽게 빠지고 공격적인 매도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격적인 매도세,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보내겠어, 이런 매도세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좀 전에 독일 증시하고 비슷하게 위로 공격적으로 올려먹으려는 힘이 없는 거지, 빠지면은 사겠다, 저가 매수세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 아래쪽으로 팔아먹겠다는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 없고, 공격적으로 팔아먹겠다라는 신호가 나오려면 이제 뭔가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재료가 FOMC 회의거나 아니면 미국 물가지표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뭐 그래요. FOMC 회의가 지금까지 늘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지난 몇 년간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당일날은 통상적으로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좋은 분위기는 최소 FOMC 회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 뒤는 일단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채권 시장은 조금 좀 힘들어했다. 이틀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 외환 시장도 좀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뭐 다른 것들 좀 보자면은 반도체 지수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 덕분에 힘이죠. 네, 엔비디아의 힘이죠. 엔비디아 액면 분할했는데 특별한 반응 없이 일단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엔비디아의 공매도 혹은 뭐 선물 매도 이런 하방 베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디에도 일단 빠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급등을 앞둔 그런 모습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엄청난 매도 물량은 오히려 숏 커버링으로 급등을 한 번 정도 부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고, 애플은 오히려 이제 좀 어제 하락했죠. 어제 AI 발표 그게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었고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고, 근데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고점 돌파 안착을 위한 어떤 시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조정인 거죠. 이런 건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아직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저항을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나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네 번째나 올라왔다라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게 맞긴 맞고, 사실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다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더 올라간다, 상승 베팅, 눌림시 매수, 그런 전략이 사실 좀 보편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넘어간 건 아니죠.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여튼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는데 중국 지수 ETF죠, 그죠? 중국 지수 ETF.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특별한 일 없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일단 들고는 갑니다. 지금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국 ETF를 들고는 있는 거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중국 증시는 힘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5일선 밑에 있고요. 이 의미 있는 그런 저항을 돌파 안착하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조금 더 매도세를 다 극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매도세가 더 강한 영역에 와 있습니다. 매도세가 더 강한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처럼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들고 있으면은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죠? 지금 현재는 분명히 매도세가 더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상방 베팅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이유 이런 거는 거의 없긴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지난번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어떤 지지력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들고 가 봅니다. 뭐 오늘 낮에 뭐 어떻게 되든가 하겠죠. 이 자리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또 올라가거나 아마 뭐 오늘 낮에 또 어떤 힌트를 좀 주겠죠. 하여튼 원래는 이제 들고 가선 좀 안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어차피 장대 음봉을 하나 맞았고 마침 어젯밤에 또 상승을 했으니까 일단 그냥 뭐 들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제가 상방 베팅을 한 건데 중국 증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쯤 됐으면은 바로 연속적으로 막 급락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어떤 상방 베팅은 좀 확실히 좀 무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덜 민감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방은 하락 베팅, 하방 베팅은 정말 타이밍이나 뭐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거에 민감한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죠? 지금 강세장이니까 그만큼 하방은 더 민감한 거겠죠. 어쨌든 상방 베팅은 뭐 그냥 하여튼 뭐 지금까지 느낌으로서는 그래요. 지금까지 느낌으로서는 그냥 확실히 어떤 뭐 대응의 난이도 같은 거는 조금 하방 베팅보단 조금 더 쉽다는 생각이 뭐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빠져야 될 자리인데 잘 안 빠진다든가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뭐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일단 뭐 지켜보고 오늘 중국 증시 뭐 잘못되면 또 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 증시는 아직도 하방 압력을 다 극복하지 못했고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6월 7일 날 금요일 날에 급락을 했거든요.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 극복을 하려면 이를 극복하는 강력한 양봉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약하죠. 아직까지는요. 언제든 또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었죠. 어젯밤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죠? 이 채권 시장도 답답한 구간. 달러 인덱스는 그 상승으로 일단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그죠? 일단 어젯밤에 고점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요렇게 떨어지던 이런 하락은 일단 극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극복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것도 이제 독일 증시 설명했던 거하고 러셀 지수 설명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이런 모습은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힘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이 비스무리하게 아래쪽으로 빠지면 저점 매수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매수해야지 이런 힘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차례입니다. 일단 최소한 요렇게 해서 슬슬 빠지던 이 흐름은 일단은 극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분명히 고점을 높이면서 그래도 그죠? 어떤 그런 매수세가 보이고 하니까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작은 단서는 보였는데 아직은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확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는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있고요. 금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굉장히 답답한 혼조한 구간에 딱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금리는 엄밀히 따지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고점을 여기서 낮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점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어떤 힘의 판가름이 나긴 난 거예요. 사실 지금 정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반등시 매도 전략, 이건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베팅하는 게 정석일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워낙 강력한 매수세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해버렸고 그럴 만한 재료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기도 좀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죠? 제 생각에 금리는 그래요. 금리는 제 생각에 뭔가 지금 어떤 대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제 생각에 가장 안전한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깜짝 이슈가 터져가지고 금리가 확 위쪽으로 쳐 올라 버렸다. 엄청난 금리가 슈팅이 나와 버렸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금리가 엄청나게 튀어 오르면 그런 반등시 매도 전략. 아니면은 금리가 엄청나게 훅 여기서 빠져버리면 차라리 그러면 눌림시 매수.
이런 게 맞지. 지금은 어쨌든 답답한 구간이거든요. 이쪽 구간 안에서는 특별히 뭘 안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뭐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이쪽 구간에서는 변동성만 커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단타하러 들어갔다가 계좌만 훅훅 까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차라리 위로 확 올려치면은 반등시 매도, 차라리 아래로 훅 빠지면은 눌림시 매수. 왜냐면 지금 금리의 움직임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그죠? 아니면 지금 이런 답답한 구간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차라리 위쪽으로 따라가든가, 아니면 붕괴시킨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따라가든가, 이제 그런 게 맞겠지. 지금 이런 답답한 구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 발표와 FOMC 회의, 또 그리고 지난 고용지표의 악영향 등으로 인해서 지금 답답한 구간 안에 딱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금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은 뒤로 미뤄져 있죠. 어젯밤에 국제유가는 또 오르더라고요. 국제유가도 참 더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아래쪽으로 가나 싶어서 따라가면은 양봉 나오고, 위쪽으로 가나 싶어서 따라가면 또 음봉 나오고, 또 그럴 겁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아래쪽으로 쳐졌어요. 그 계절적으로 봤을 땐 지금 안 그래도 날씨가 이제 확 더워지고 있죠. 아마 미국도 엄청 더울 텐데, 이제 계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유가는 지금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여행 가는 시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차 끌고 놀러 다니는 시즌이 지금부터라 가지고 어떤 계절적인 요인에서 국제유가는 상승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굉장히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이 국제유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당분간 안 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참 너무나 움직임이 답답해서 자칫하면 뒤통수만 맞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빠지나 싶었더니 또 튀어 올라오면 안 되는 자리까지 튀어 올라와 가지고 또 아래쪽으로 보내는 것도 또 조금 좀 부담스럽게 됐고, 하여튼 물론 아래쪽으로 아직도 유리한데 움직임이 매우 더러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 싶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유가는 그래서 결국 답답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죠? 골드나 구리 이런 거는 아래쪽으로 확실히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그리고 이 구리나 골드 같은 경우, 이건 구리인데, 이 구리 값은 지난번에 엄청난 슈팅을 줬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갈 만한 탄력도 어느 정도 좀 붙은 상황이라 이런 것들은 아래쪽으로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좀 부담이 없습니다. 유가는 오를 때도 찔끔찔끔 올랐고, 떨어질 때도 찔끔찔끔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참 이거는 뭐 어떤 대응을 하기가 정말 좀 더러운 것 같아요. 골드도 그렇잖아요. 그죠? 골드도 오를 때 많이 올라놨으니까 오버슈팅도 살짝 있으니까 이런 슈팅의 탄력으로 아래쪽으로 가려면은 좀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유가 이런 건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하여튼 국제유가 이런 거는 하여튼 매매를 안 하는 게 차라리 관심을 좀 끄는 게 한동안 좀 좋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뭐 보시면은 분위기가 좀 일단 안 좋죠. 그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둘 다 하락하니까 일단 분위기는 안 좋을 거고, 하여튼 2차전지 친구들은 뭐 계속해서 요즘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국 전기차 뭐 관세 매긴다 유럽에서 뭐 그런 이야기 등등으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한국 2차전지 종목들의 힘이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에코프로 종목 같은 걸 이런 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봐야 이런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맞죠. 의미 있는 바닥이 나온다, 아직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축축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주식 하면 안 되겠죠. 삼성전자 이런 것도 재미없고요. 지금 그냥 뭐 하고 싶으면 그냥 제일 센 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식은요. 굳이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하이닉스만 물고 늘어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뭐 이런 것, 에코프로 BM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죠? 이런 것도 그냥 축축 쳐져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건드리면 이제 재미가 없죠. 네. 상승 탄력이 있을 때 해야지, 상승 탄력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여튼간 뭐 계속해서 코스닥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탄력을 좀 받긴 받았죠. 물론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좀 정석적인 전략이 되긴 할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또 그리고 코스닥도 뭐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분명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서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뭐 봐가면서 대응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코스닥은 뭐 그래서 일단 현금 비중 확보하면서 관망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올라온 이유가 결국 에코프로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올라온 건데, 에코프로가 종목 자체가 힘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미 뭐 단물이 빠진 종목이다 보니까, 그죠? 상승도 뭐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 추세란 말이죠. 일단 이게 하락 추세를 만들어 놔서 반등시 매도가 맞긴 맞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관망이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한 번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더 빠지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흐름이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둘 다 갇혔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코스피도 어제 결국 그 자리 그대로죠. 그래도 코스피도 아직도 힘이 좀 세긴 셉니다. 아직도 좀 올라오려는 그런 힘이 좀 센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그냥 뭐 계속해서 일단 달러 들고 가면 되죠. 아직까지 뭐 특별한 문제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한다면은 계속해서 위쪽에 매물을 소화하는 뭐 그런 모습, 더 상승하려고 매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직 뭐 마감이 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이따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